1979년 10월 26일 밤 총성이 울렸습니다. 대통령 박정희가 쓰러졌고 그 곁에서 한 남자도 함께 죽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장. 그는 생전에 이렇게 불렸습니다. 부통령, 대통령보다 무서운 남자, 미친 권력자, 장관을 줄 세우고 장군을 부하로 거느리며 대통령보다 앞서갔던 사람,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던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권력에 미친 인간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가장 위험한 자리로 끌어올린 건 대통령의 신뢰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된 인물이었을까요? 미화하지도 변호하지도 않겠습니다. 악인으로 불리던 그 남자가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되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인물 차지철입니다. 청와대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지철이 보고 있으면 회의는 짧아집니다. 그가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 도중 문이 열립니다.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이 들어옵니다. 말하던 장관은 자연스럽게 말을 멈춥니다. 보고는 정리되고 질문은 사라집니다. 차지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넘길 뿐입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군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장군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대통령의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차지철의 동선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이 서면 보고는 올라갔고 그의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안건은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군을 움직이는 건 참모총장이 아니라 경호실장이다. 의전에서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오른쪽엔 비서실장, 왼쪽엔 경호실장. 이 규칙은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차지철은 자연스럽게 대통령보다 앞에 섰고 아무도 그 장면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청와대의 질서는 눈에 띄지 않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부통령,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풍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문제 삼은 사안은 공식 절차에 오르기 전에 사라졌고 그가 막은 보고는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차지철은 이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각하를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 아래에서 차지철은 점점 더 많은 판단을 떠안게 됩니다. 출입, 보고, 발언, 동선. 대통령에게 닿는 모든 경로는 경호실을 거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경호실장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권력 그 자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언젠가는 사고를 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습이 차지철의 본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가 사람을 바꿔놓는 방식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자리는 원래 차지철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 이 자리를 오래 지키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청와대의 질서를 만들던 인물. 그의 이름은 박종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차지철의 인생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본 차지철의 모습은 분명 위험합니다. 거칠고 위압적이며 권력을 사유화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차지철은 처음부터 저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지철을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원래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앞에 나서지 않았으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위압적인 차지철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의 출발점은 결코 권력과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문이나 배경으로 앞에 설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겨우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앞에 서는 법보다 뒤에서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차지철은 군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군대는 출신보다 서열이 분명한 조직이었고 신분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통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시험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낙방합니다. 이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차지철에게 육사는 인정받을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고 그 문 앞에서 다시 한번 거절당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간부 후보생 과정을 거쳐 장교가 됩니다. 정통 엘리트 코스는 아니었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버텼습니다. 튀지 않았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상관의 지시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 차지철의 가장 큰 특징은 분명합니다. 말이 없다는 것.
지시를 질문하지 않았고 판단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보다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역사가 바뀌던 그날, 군이 움직이던 그날에도 차지철은 결정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움직이는 장교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주도자는 아니었지만 핵심 실행자로서 그 선택의 현장에 함께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실행은 한 사람의 눈에 분명하게 남습니다. 박정희였습니다. 차지철은 선택받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박정희가 원했던 인물상 말이 적고 튀지 않으며 지시를 어기지 않는 사람, 차지철은 그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차지철의 인생에는 하나의 기준이 생깁니다. 자신을 선택한 사람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기준은 그를 끌어올리기 시작하지만 동시에 그를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미친 권력자 차지철은 이 조용한 인간이 권력 한가운데로 들어간 뒤에야 비로소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박정희 곁에는 오랫동안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종규. 5.16 이후 대통령의 신변과 청와대 경호를 실질적으로 책임진 인물은 줄곧 박종규였습니다. 그는 경호실장이었고 동시에 청와대 안에서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 차지철 역시 박정희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대통령의 바로 옆, 모든 판단과 통제가 모이던 자리는 항상 박종규의 몫이었습니다. 차지철과 박종규는 대립하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경호라인 안에서는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고 오히려 사적으로는 형과 아우처럼 지낼 만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박종규가 경호체계를 장악하고 있던 동안 차지철은 그 질서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차지철은 앞에 나설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위압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은 이 시기에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완성된 권력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새로운 권력이 자라날 공간이 없었습니다. 차지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넘보지 않았고 박종규의 권한을 침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이 시기 차지철의 태도는 일관됐습니다. 말이 적었고 판단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지시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차지철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힘을 가지는지, 어떤 말이 문제가 되는지, 대통령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그는 앞에 서지 않고 곁에서 배웁니다. 이 시간은 차지철에게 대기였지만 동시에 준비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쓰러집니다. 이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비극이었고 동시에 청와대 경호체계 전체를 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경호실장은 박종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책임으로 박종규는 경호실장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청와대에는 처음으로 명확한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 위에 차지철이 올라섭니다. 그는 경호실장으로 임명됩니다. 차지철의 경호실장 임명은 박수만 받은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인 반대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권력 내부에서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였습니다. 청와대와 군 내부에서는 그의 스타일과 위치를 두고 적지 않은 우려가 오갔습니다. 차지철은 경호실장이 되자마자 경계를 넓힙니다. 경호실은 보호조직에서 통제조직으로 바뀝니다. 출입, 보고, 발언, 동선 모든 것이 경호실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청와대 내부의 또 다른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입니다. 김재규는 정보와 조율의 사람입니다. 위험을 관리하고 갈등을 완화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반면 차지철은 위험을 제거하려 했고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김재규가 지켜보자고 말할 때 차지철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규가 조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차지철은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갈등은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 방식의 충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싸움이 대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신뢰는 점점 더 차지철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차지철은 대통령의 바로 곁에 있었고 김재규는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차지철은 점점 더 확신합니다. 정보는 늦고 경호는 즉각적이어야 한다. 이 확신 속에서 차지철은 김재규의 보고와 판단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말이 끊기고 보고가 묵살되고 의견이 무시됩니다. 청와대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이때부터 차지철은 경호실장이 아니라 사실상 권력의 문지기가 됩니다. 누가 대통령을 만나는지,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기준은 점점 더 차지철에게 모입니다. 김재규는 이 구조를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모든 판단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그 판단이 견제받지 않는 구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김재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전히 차지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차지철은 그 신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 안에는 두 개의 권력이 생깁니다. 정보를 통해 상황을 관리하려는 권력, 그리고 경호를 통해 모든 것을 차단하려는 권력. 이 두 권력의 충돌은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순간으로 향하게 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총성이 울립니다. 이 총성은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누적된 구조의 붕괴였습니다. 차지철은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졌던 모든 역할을 끝냅니다. 차지철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불립니다. 미친 권력자, 박정희 정권의 폭주를 상징하는 인물. 이 평가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권력을 통제하지 못했고 선을 넘었으며 많은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면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차지철은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권력을 만들어낸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곁에 남아 있었고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었으며 비어있던 자리에 가장 준비된 인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견제 없이 집중되었습니다. 차지철 개인의 성격만으로 이 결과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판단을 맡겼다는 구조, 그리고 그 판단을 되돌릴 장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김재규와의 충돌 역시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보로 관리하려는 권력과 차단으로 통제하려는 권력. 이 두 방식이 한 공간 안에서 끝내 조율되지 못했을 때 비극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의 총성은 누군가의 광기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권력 구조의 붕괴였습니다. 차지철은 유신 말기 권력의 가장 앞에 서 있던 인물로 인식되었고 그 인식 속에서 수많은 비난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그 권력이 견제받지 않을 때 비극은 언제든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철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악인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조 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